기후변화가 굉장히 무섭죠, 지금. 오늘 잠깐 수다 좀 떨다가 끝낼게요. 오늘 수다 주제는 저기예요. 지금 물가, 지금 인플레이션인데, 제가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이 인플레이션을 예전처럼 2%대까지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는 이제 끝났어요. 계속 고물가 시대란 말이에요. 물론 이걸 금리를 인상해갖고 잡을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금리를 인상으로 잡기에는 고물가 시대가 시작돼 버렸기 때문에 이 물가는 언제 이렇게 치솟을지 몰라요. 물가에서 가장 중요한 게 유가죠, 유가. 그 다음에 곡물, 그 다음에 기타 등등 원자재인데, 지금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거는 이 지구 온난화 현상 때문에 이게 점점 가속화된다고 그러죠. 자연재해가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기하급수적으로. 우리가 산업혁명 이후로 한 20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산업혁명 이후로 과학이 발달해서 인간들이 편리해졌다고 막 하면서 과학을 신처럼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게 뭐예요, 이게? 결국 인간의 교만 때문에 자연이 파괴되고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지금 200년 전에 비해서 몇 도? 한 2도 정도 평균으로 올라갔어요. 이 정도면 엄청 많이 올라간 거라고 하더라고요. 2도인가 1점 몇 도, 2도까지는 안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 뉴스 보면 알겠지만 꿀벌도 없대요, 우리나라. 꿀벌도 수입한대요. 꿀벌도 없어. 꿀벌이 없으면 곡식이 안 되죠. 그리고 병충해가 막 생기죠. 모기도 많아지고. 그래갖고 이번에도 사과가 사과 농사 벌써 망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과일값 올라가, 곡물, 과일 이런 거 다 올라가죠. 지금 이게 계속 치솟아요, 계속. 살기 힘들어지는 거죠, 이거. 대공황 때처럼 되지는 않겠지만은 지금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가 없어요, 물가만으로는. 거기다가 전쟁까지 있어서 참 암담한 현실이죠, 이거. 그러니까 원자재 지금 구리 가격도 올라가고 막 저기 올라가고, 며칠 전에 보니까 텍사스나 이런데 말도 안 되는 홍수가 나가지고, 그리고 아프리카 이쪽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얼마 전에 보니까 멕시코였나요? 브라질이었죠. 브라질에서도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홍수가 나가지고 몇백 명 죽고, 이게 뭐예요, 이게 다 인간들이 지구 온난화 현상을 일으킨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지금 거기가 세계 제일의 또 원두? 콩? 생산지라고 그러던데, 브라질인가? 콩 가격 올라가고, 그러면 닭고기 가격도 올라가죠. 우리가 먹는 치킨도. 이게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살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인플레이션을 잡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쉽게 내리지도 못하죠. 쉽게 내렸다가는 또 전쟁이라도 나거나, 또는 원자재 곡물 가격도 팍 올라가면 또 힘들어지니까 함부로 금리도 인하도 못하고, 그냥 앞으로 고물가 시대가 지속된다는 말이 맞고,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게 점점 자연재해가 점점 심해져요. 세계 곳곳에서 지진부터 시작해갖고, 꼭 전쟁 아니더라도 어쩔 수가 없어요. 앞으로 고물가 고금리 시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낮추려는 기대감만 있지만은 잡히지 않은 물가가, 조금만 물가 잡히려고 하면 또 곡물이 올라가, 또 잡히려면 원자재 올라가, 하다못해 해바라기씨유, 올리브유 때문에 지금 아까 뉴스 보셨잖아요. 올리브유 때문에 또 치킨값 올라가. 그렇다고 기업들이 힘든데, 그럼 기업들도 원가가 올라가니까 힘든데 임금 올려줄 수가 있나? 임금도 못 올려줘. 답이 없는 거예요. 지금 경제가 그동안 너무 좋았죠. 경제가 지금은 이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2%대는 제가 볼 땐 힘들어요. 기껏해 잡아봤자 3% 정도, 3% 이상 될 가능성이 많고, 그럼 이 고물가 고인플레이션, 고금리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지. 어떻게 해. 결론은 주식밖에 답이 없는데, 이것도 세금 걷는다 그러니까 또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열심히 일해가지고 여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저희가 아니죠. 또 우리나라는 보면, 어제 제가 일본 자료를 봤는데, 일본은요 굉장히 아끼긴 아끼더라고요. 일본은 1인 가구 기준으로 봐서 일본은 200만 원도 안 돼요, 한 달 생활비가.
여러분 혼자 살 때 200만 원으로 살기 힘들죠, 그렇죠? 집세, 월세까지 다 해가지고 독립한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일본은 1인 가구인데 1인 가구 혼자 살 때 부모님한테 얹혀 살지 않고 혼자 살 때 200만 원이 안 돼요. 우리나라 돈으로 보니까 한 180만 원? 이 정도 갖고 살더라고요, 평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근검절약이 몸에 배 있진 않잖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일본 사람들에 비해서 근검절약을 안 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1인당 제가 볼 때는 300만 원 정도는 있어야 되고 이것도 맨날 뭐 뻑뻑하죠. 300만 원 갖고도. 예를 들어서 청년들이 뭐 혼자 살게 되면은 뭐 월세일 거 아니야. 만약에 월세라고 그러면 300만 원 갖고 살기 힘들죠. 밥값만 해도. 확실히 일본 사람들은 잘 아끼는 거는 잘하더라고요. 보니까 2인당 180만 원으로 살더라고, 한 달에. 여기 혼자 사시는 분이지. 다구님 결혼 안 하셨다 그랬나? 한 달에 얼마 정도 나가요? 300 정도는 들지 않아요? 부모님하고 같이 살면은 뭐 집은 걱정 없어도 무슨 결혼을 해. 그쵸? 힘들단 말이야. 여기다가 뭐 결혼해서 살려면은 500만 원 갖고도 택이 없죠. 그쵸? 애들까지 있으면 500만 원 갖고 힘들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평균 500만 원이 한 달에 500만 원이 한 달에 400이었죠. 1년에 5천만 원 정도 되니까 1인당 국민소득 평균이. 그럼 한 달에 400만 원인데 400만 원 가지고 보통 보면 돈을 버는 사람이 400만 원씩 번다는 거지. 평균 해가지고 이 살기 힘든단 말이에요. 결론은 뭔가 내가 부수입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게 우리나라가 스윙이 되겠어요 이게? 그러면 제가 보여드리잖아요 계속. 이게 스윙이 되겠어요 이게? 작년 추석부터 급격하게 지금 기관들도 단타치고 앉았고 오늘같이 위클리 옵션이 화요일날 수요일날은 장이 안 좋아. 미국 장이 좋았어도 미국 장이 좋았는데도 홍콩이 또 엄청 떨어지는 이것 때문에 떨어지는 거 아니죠. 우리나라는 처음부터 뚜둑에 팼으니까 맨날 환율 핑계대고 뭐 핑계대고 이게 아니 수급이 안 좋은 거예요. 수급이 하락 종목이 2배가 더 많고 이거 코스피는 3배가 더 많잖아. 떨어지는 종목 이래갖고 무슨 스윙을 해. 그러니까 막 단타만 치고 막 이렇게 되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일단 먹고 살게 해줘야지 뭐 가정을 갖고 애를 낳지. 나 혼자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결혼을 해. 결혼 비용이 우리나라가 일본은 결혼 비용이 3천만 원이더라고. 이것도 내가 조사해봤어. 일본하고 비교에 가까운. 우리나라 사람들이 소비가 커요. 씀씀이가. 우리나라는 얼마요? 5천만 원일 거예요. 아마 찾아봐야 되겠다. 지난번에 찾아봤는데 일본보다 소비 형태가 결혼 비용. 결혼 예산 1,200만 원? 뭐 어떻게 1,200만 원으로 해? 평균 주거는 어떻게 하고 2024년 결혼 비용 얼마나 들까요? 2017년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평균 결혼 비용 4,590만 원이래. 이거 일본보다 비싸잖아. 그쵸? 이제까지는 부동산이었죠. 이제까지는 1억이 넘지 5천만 원이래. 그쵸? 이제까지는 부동산이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부동산도 힘들다는 거죠. 부동산은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하는 건데 부동산이 어디만 올라요? 서울 강남은 오르겠죠. 강남은 그렇게 떨어지진 않겠죠. 근데 강남을 하려면 돈이 많이 있어야 되잖아. 이렇게 강남에 할 투자금이 어디 있어? 강남에 아파트 살면 10몇 평짜리도 10억 넘을 텐데 그걸 어떻게 투자를 해요? 20억 30억 있어야 되는데 웅지는 결국 상한가 같네. 앞으로는 부동산도 힘들다는 거죠. 2014년에 장기적으로 보면 오르겠죠. 근데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삼성전자 사놓으면 10년 있으면 오르는 건 마찬가지. 네, 그렇죠. 근데 바닥을 다지고 다시 올라갈까라는 게 장기적으로 보면은 부동산이 올라갈 것 같지가 않아요. 뭐 어쨌든 주식이 됐든 부동산이 됐든 부동산은 투자금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죠. 그리고 장기로 봐야 된다는 단점이 있죠. 부동산하고 주식에 대해서 제 의견은 다음에 또 드릴게요. 시간 될 때. 어쨌든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가 아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게 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1인당 국민소득이 높아요. 그런데도 씀씀이를 보면 젊은 사람들 보면 집 없는데 막 자동차 좋은 거 타고 그 다음에 또 저는 이제 제일 아까운 게 통신비예요. 통신비. 아니 왜 우리가 거기다가 한 달에 10만 원 뭐 할부금까지 해갖고 그걸 왜 갖다 바쳐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10만 원 이상 할부금까지 거의 20만 원 갖다 바치는 사람들, 젊은 사람들 아이폰 좋은 거 사고 막 하면
그 왜 갖다 바쳐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봐도 5G 저 다 바꿔버렸어요. 아니 뭐 5G 4G보다 빠르지도 않은데 뭐 순 사기꾼들이야. 4G보다 좋지도 않은데 원이 홀딩스도 올라가네. 뭐 이렇게 사기를 쳐. 5G 뭐 서울 일부 거기서만 되고 뭐. 자, 오늘 수다는 여기까지. 맨날 툴툴거리기만 해가지고 긍정적인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결론은 주식 열심히 하자 이거지 뭐.